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재팬 컴포즈에 있는 것,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안성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초반에 발표의 방향성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포즈가 지나온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9년도에 선언형 UI에 대한 세션이 있었고, 그 후 컴포즈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2년간 알파와 베타 단계를 거쳐서 최근 7월 말에는 1.0.0 스테이블 버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간도 길었고 스테이블 버전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개발 문서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면 모던 UI 툴킷, 선언형 UI, 코틀린 API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배울 것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개발을 어느 정도 해보고 새로운 것에 조금 목말라 있는 개발자라면 빨리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개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초반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작성해 오던 XML 방식의 UI 구현에서 제팩 컴포즈로 바로 전환해야 할까 혹은 전환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앱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ML 대신에 제팩 컴포즈를 사용한다는 것은 뷰 영역의 구성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팩에서 뷰 영역에 제공했던 것은 뷰 바인딩 혹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어처럼 일부분을 개선하는 데 그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포즈는 근간이었던 뷰 시스템과 레이어드 XML 자체가 사라지는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학습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컴포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개발자마다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표는 각자 컴포즈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뷰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컴포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컴포즈에 어떤 것이 없는지, 그리고 컴포즈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는 뭐 컴포즈의 기본 개념 혹은 뭐 구현 성능 팁과 같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관련해서는 공식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도 컴포즈 관련된 세션이 있었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시점에서는 컴포즈 1.0.1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어 슬라이드에서 왼쪽은 뷰, 오른쪽은 컴포즈의 내용으로 비교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왜 컴포즈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뷰보다 컴포즈가 나은 것에는 우선 플랫폼 종속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플랫폼 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OS마다 추가되거나 뭐 디프리케이트 되거나 하는 API들이 있기 때문에 각 OS별로 다른 형태의 API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구글에서 컴팻 API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한계는 좀 있겠죠. 컴포즈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배포되어서 플랫폼에 덜 정석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뷰는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원치 않는 부모의 기능도 갖게 되고, 뷰에 공통적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최상위 뷰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중간 위젯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다른 뷰에도 영향을 크게 주겠죠. 하지만 컴포즈의 경우에는 컴포저블 함수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필요한 기능들만 작게 유지한 다음에 그 기능들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보면은 기존 뷰에서는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하고 텍스트 뷰가 뷰를 상속하고 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었다면, 컴포즈에서는 버튼 기능과 텍스트 기능에 해당하는 컴포저블을 만들고 그 컴포저블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성능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뷰 그룹에 따라서 이제 매저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뷰 시스템의 문제였고, 그래서 최대한 레이아웃이 중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같은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는 매저를 한 번만 수행하도록 강제화가 되어 있어서 중첩 레이아웃에서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첩 레이아웃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뷰에서 include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레이아웃을 분리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머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지만, 컴포즈는 재사용이 필요한 부분을 별개의 컴포저블 함수로 분리해서 중첩된 형태로 가더라도 성능 저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고, 이렇게 재사용을 할 때도 기존의 함수를 하나 분리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초기화 관점에서도 뷰스톱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고요. 컴포즈는 조건문만으로도 굉장히 간단하게 지연 초기화를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기존의 위젯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텍스트 뷰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뷰 모델에도 데이터가 있고 위젯에도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싱크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에서는 별개의 상태를 갖지 않는 것이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도 이 둘 간의 상태를 맞추고 뭐 투웨이 바인딩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지 않게끔 어느 구간에서 끊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컴포즈에서는 상태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바인딩되기 때문에 불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뷰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을 위해서 뭐 XML과 바인딩 어댑터를 작성을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뷰를 구현을 할 때에도 XML 코드에서 어트리뷰트를 선언을 하고 커스텀 뷰에서 뭔가 그 어트리뷰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등 이렇게 코드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면, 컴포즈에서는 이제 코틀린 코드만 작성하면 되고 하나의 함수 블록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록형 UI를 구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레이아웃 매니저, 어댑터, 그리고 어댑터 내부에서 또 뷰홀더를 구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바이더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아이템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야 했는데요. 컴포즈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컴포저블 함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비교를 했을 때 컴포즈가 더 낫다고 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뷰를 모두 제거를 하고 컴포즈만 쓰면은 분명히 이제 APK 크기나 빌드 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컴포즈와 뷰를 함께 쓰면 이제 둘 다 약간씩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아마도 처음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즈에서 이제 뷰에서도 이제 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뷰에서 제공하던 기능을 모두 컴포즈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바와 XML로 작성된 레이아웃 코드를 코틀린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물음표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클 것인가, 아니면 컴포즈를 학습하는 비용이 클 것인가에 따라서도 컴포즈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뷰와 비슷하게 AOT 컴파일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컴파일이 키캣까지는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롤리팝부터는 아트가 도입되면서 뭐 AOT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부터는 저스트 인 타임과 AOT가 혼합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요.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변경 덕분에 이제 갖는 이점은 자주 실행되는 코드가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컴포즈는 이제 뷰 시스템과는 달리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는 라이브러리라서 미리 로드하는 이점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프로파일 인스톨러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필 방식이 이제 NOS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LOS와 MOS에서는 이점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의 이제 성능 저하가 느껴질지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즈가 정말 확실히 아쉽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 SDK에 대한 제약 사항이 우선 있습니다. 롤리팝 이상에서만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단말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바 코틀린과 달리 뷰 컴포즈를 뭐 서로 변환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습하는데도 기존 코틀린에서는 이런 변환하는 툴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테리얼 테마만 기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매테리얼 테마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이걸 매테리얼 테마만 기본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컴포즈의 많은 위젯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XML 대비 프리뷰의 성능이 좀 떨어져서 여러 번 빌드를 해야 되니까 개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XML을 사용할 때보다 리뷰얼 코드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XML 코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첩이 얼마나 되는지 뭐 특정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코틀린 코드와 인제 다른 뭐 비즈니스 로직과 뭐 섞일 우려도 있고, 그리고 코틀린으로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뷰얼 코드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적다는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매테리얼 테마만 기본으로 지원한다는 부분도 있고 컴포즈에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있는 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이제 별도로 올려둘 건데 그 부분을 참고해 보고 기존에 있는 거를 변환할 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홈페이지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특정 컴포넌트를 입력하면 그에 대응되는 것을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웹페이지에서는 없는 것을 알려주진 않고 그리고 있는 것도 큰 컴포넌트 단위로 알려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속성은 별도로 검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테마에 대해서 보면 매테리얼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컴팻 테마와 플랫폼 테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의 컴포즈를 적용하게 되면 테마가 두 벌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XML로 작성된 테마와 이제 코틀린 코드에 있는 컴포즈용 이제 테마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컴포즈 테마 어댑터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ML로 된 테마가 액티비티에 어디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선언된 그 XML 테마를 기반으로 매테리얼 테마의 속성을 구성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MDC 테마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컴팻 테마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컴패니스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컴포즈 테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컴팻 테마의 속성들을 매테리얼 테마 컴포저블 속성으로 구성해 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MDC 테마가 더 많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떤 부분이 의도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가능하면 MDC 테마로 구현하는 것을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커스텀으로 테마를 구현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에다가 여러 가지 속성을 추가해서 별도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커스텀 테마를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이때는 이제 컴포즈 매테리얼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은 매테리얼 테마를 기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소스에 없는 것은 칼라 스테이트 리스트와 같은 상태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제 리소스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 스테이트 리스트, 셀렉터, 드로우블 혹은 뭐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셀렉터블 같이 뭐 상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달라져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 패치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레디언트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쉐이프 태그로 되어 있는 드로우블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젯에 대해서 보면은 위젯에서는 대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맵뷰, 텍스처 뷰, 서페이스 뷰와 같이 단순히 네이티브 뭐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닌 위젯들은 대부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뷰의 경우에는 마진과 같은 기능은 없고 이 기능은 뭐 패딩을 적절하게 호출해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뭐 별도로 구현할 수 있다. 혹은 박스나 뭐 다른 스페이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 속성으로는 속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첩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지빌리티도 따로 제공되는 게 없는데요. 비지블과 고는 상관없겠지만 인비지블의 경우에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제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뷰의 리스너는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텍스트 뷰의 경우에는 오토 사이즈 텍스트, 그리고 폰트 패딩을 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동 완성, 이모지에 대한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에디 텍스트에 대한 기능과 버튼에 대한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뷰의 경우에는 어드저스트 뷰 바운드라는 기능을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셀렉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랙션 소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프레스든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조건에 따라서 다른 드로우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프로그레스 바와 뭐 식바 같은 것도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세컨더리 프로그레스와 같은 속성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컨트롤러의 그 아이콘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드로우블을 꼭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사용을 할 때 캔버스 그 뷰 시스템에서 있던 캔버스를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네이티브 캔버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뷰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든지 뷰 페이저 혹은 바텀 시트 그리고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스크롤 뷰 같은 것을 대체하는 기능들은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리사이클러 뷰의 경우에 이제 더 간결한 코드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아이템 데코레이션이라든지 항목마다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지 혹은 패스 스크롤러에 대한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레이아웃 매니저에 대한 것들은 뭐 아직 실험 기능으로 남아 있거나 아직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뷰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캐폴드라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형태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토스트 기능들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래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낵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 다이얼로그 기능도 제공이 되지만 좀 더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즈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약간 화면 단위로 별도로 컴포저블 함수를 분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태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remember saveable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바텀 내비게이션에서 탭마다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보면은 인터폴레이터의 경우에 이제 패스 인터폴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패스 인터폴레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하드웨어 가속이 컴포즈에서는 기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레이어 타입을 바꾸는 그런 API는 아직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애니메이션과 무한으로 반복되는 애니메이션도 지금 이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화면관 전환할 때 이제 트랜지션을 먹이는 방법도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약간 일부 API들이 아직은 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이제 화면 전환이 아닌 한 화면 내에서 일부 요소들을 보여줬다 숨겨줬다 하는 부분에서 썼던 트랜지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뷰 그룹의 차일드 뷰에 모두 적용이 되는 begin delayed transition이라는 API가 있었지만 컴포즈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요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병렬로 처리되는 방법만 있고 시퀀셜하게 처리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의 애니메이션이었던 여러 가지 뭐 알파 트랜슬레이트, 스케일, 로테이트는 따로 제공이 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쉐어드 엘리먼트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속성들이 없는 것들만 빠르게 짚어봤는데요.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핵심 내용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음 음 어 없는 API가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포즈의 전환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선은 제팩 라이브러리가 이제 사용 중인 제팩 라이브러리가 컴포즈를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제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링크에 가셔서 공식 문서에 있는 가이드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 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뷰 시스템에서는 레이아웃 중첩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가되었던 거기 때문에 컴포즈에서는 이제 중첩에 대한 성능 저하가 크게 없으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대신에 그냥 중첩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개발 생산성과 성능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이디를 매기고 아이디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를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컴포즈에서는 아이디를 정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그 코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모션 레이아웃도 아직은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아직은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소, 글라이드, 코일 뭐 이런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은 코일이라는 코르틴 기반의 그 라이브러리만 이제 컴포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는 현재 따로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코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랜드스케이피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조금 대안으로 검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컴패니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구글에서 만들어진 음 구글에서 제팩 컴포즈에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라이브러리 그룹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 주 컴포즈에서 해당 기능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약간 뭐 지원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대응하는 데 쪼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일 라이브러리가 대응하는 데도 요런 어컴패니스트가 도움을 좀 줬고요. 그래서 요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컴포넌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드로우블 페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그라디언트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쉐이프 태그로 되어 있는 그런 드로우블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포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드로우블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간단한 라이브러리고요. 혹은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을 대체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되고 있고
뷰페이저를 대체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대체할 만한 라이브러리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따로 제공되지 않았었지만 플레이스 홀더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하려고 막 우겨 넣다가 지금 되게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오늘 봤던 내용을 보고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 나의 프로젝트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는 링크에 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부분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일단 이슈 트래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슈 트래커라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컴포즈에 이제 컴포즈뿐만 아니라 재팬 라이브러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에 있는 이슈 같은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셔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없는 것들이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슈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도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스타를 눌러서 그 이슈의 우선순위를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검색해 보기 위해서 컴포넌트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컴포넌트 아이디, 컴포즈에 대한 컴포넌트 아이디는 요렇게 아실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컴포넌트 아이디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팩 릴리즈 노트에 가시면은 이제 존재하는 이슈에 대한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컴포넌트 아이디가 이제 선택된 채로 나오니까 그때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하게 좀 마무리가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해 보자면 더 적고 직관적인 코드로 UI를 개발할 수 있고요, 컴포즈를 사용하면. 그리고 다양한 공식 문서와 코드랩을 통해서 조금씩 학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뷰 API와 동일한 API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고 API가 없으면 혹은 제팩 컴포즈 로드맵에 기입되어 있는지 혹은 이슈 트래커에 이슈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슈가 있으면은 스타를 눌러서 우선순위를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그가 있으면 버그에 대해서도 많이 리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자 컴포즈를 사용하기에 적당한 시점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라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조금 엉성한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되게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나왔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게더타운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